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자본이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캐피탈.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본을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고소득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뭐냐? 자본은 눈에 보이는 자본이 있습니다. 이게 공장이라든가 건물, 기계,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자본입니다. 이 마이크도 자본이고 작상까지 다 자본이에요. 그런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있습니다. 이게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 가지고 있으면요, 소득 생깁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휴먼 캐피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를 학자들은 소셜, 사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소셜 캐피탈이라고 불러요. 물론 소셜 캐피탈이, 사회 자본이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도덕성, 정직성, 청렴성, 약속을 지키는 거, 규범, 법규 준수, 전부 사회 자본이에요. 그 사회 자본이 없는 사회는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사회 자본이 축적되지 않는 어떤 사회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패하고 어떻게 선진국이 됩니까? 그런 것들을 몽땅 사회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네트워크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는 애터미 사업자들의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 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네트워크의 사이즈,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커도 그 그물의 퀄리티, 질이 약해서 찢어져 버리면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는 신뢰입니다. 신뢰, 트러스트, 상호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이건데, 그러면 설득에 의해서 내 파트너를 밑에 달아야 돼요. 설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것은 이미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레토릭이라는 책에서 설득은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도 수사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이게 맞다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도 이게 맞다예요. 자, 그런데 로고스라는 것이 있고 파토스, 에토스가 있어요. 로고스는 이성에 호소하는 논리적 설득입니다.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몇 %예요? 10%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면 이거 해야지. 자, 파토스, 이것은 상대 감성에 호소하는 건데 이게 30%, 그 사람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 신뢰가 6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로고스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로고스는 애터미 사업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가 몇 년 만에 열지요? 4년? 한 3, 4년 걸리죠? 네? 2, 3년, 3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농부가 사과 묘목을 심어놓고 3년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3년 후에 반드시 사과가 연다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요. 만약에 모르면은 이 자식이 사과가 열지 돌배가 열지 모르겠다, 그거 파버려요. 따라서 애터미 사업으로 3년 후에 월천떡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로고스예요. 논리적 근거가 있느냐, 수학적으로 확실하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알아가면서 반팽이가 온팽이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람이 안 불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를 돌리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들고 뛰어야 돼. 우리 경제가 성장 경제이고 짭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서울대학 같은 경우요, 4학년 2학기 되면요, 전부 대기업 비서실에 다 끌고 가고 없어요. 학교가 텅텅 비어. 왜? 대기업에서 비서실과 기획실에서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고 4학년 2학기 때 다 데려가 버려. 지금은 졸업해도 안 데려가. 왜? 바람이 불지를 않아. 다시 말하면 경제가 성장을 안 해. 또 성장을 해도
전문적인 용어로 노동 전략적 성장이라고 그래. 노동을 안 쓰고 자동화해서 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생산은 늘어나고 고용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실행 중에 있죠. 있는데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 전망 특징은 아무도 모른다는 게 특징이야. 아무도 모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사회가 어떻게 갈지 모른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 잡의 80 내지 90%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과격한 학자들은 99%가 없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오늘 뭐 먹고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다단계는 없어질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살아남을 것이다요. 왜냐하면 없어지는데 어떤 직업이 없어지냐 하면은 실내에서 움직이는 직업. 이건 전부 인공지능으로 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콜센터 교환은 로봇이 하면 훨씬 좋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오면 쓸데없이 전화 걸어가지고 화내는 놈이 없대. 로봇에다 화내가지고 뭘 어떡하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모든 전화번호 다 입력해 놓으면 고객님 그것은 몇 번입니다.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거 화내봐야 소용없어. 그 다음에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움직이지 않는 직업은 다 해요. 그런데 어떤 직업이 안 없어지느냐? 사람이 이동하면서 하는 직업은 없어질 수가 없다. 로봇이 버스 타고 어디 갈 거야? 저 어디를 갈 거냐고. 그래서 이동하면서 인간을 접촉하는 직업은 없애기가 어렵다. 그 결론이에요. 학자들의 결론. 그러면 다단계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직업은 인공지능이 다 한다. 이건 휴먼 네트워크예요. 휴먼 터치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후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야 되는데 어디로 뛸 것이냐는 거죠. 어디로? 뭘 들고 어디로 뛸 거냐? 이게 바로 세 가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하트죠. 헤드, 하트, 핸드. 머리, 마음, 손.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몸 전체. 자, 뭘 들고 뛰실 겁니까? 치킨 들고 뛰실래요? 커피 들고? 뭘 들고 뛰셔야 되느냐, 이게. 지금 경제학자들, 그리고, 경제 관료들은 자영업을 퇴직자의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심나는 거야, 지금. 퇴직자의 무덤. 그래서 10중 9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개 서면은 9개가 망한다. 근데 요즘 어떤 과격한 사람은 인터넷에 보니까 10중 11망 그랬더라고. 10개가 생기고 11개 망한다. 기존에 있는 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행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꼭 성공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보통 레드오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커피집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한 골목에 5, 6개씩 있어. 어느 것을 들고 뛸 건지는, 어느 것을 들고 뛰어야 바람개비가 돌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이제 로고스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왜 애터미 사업이 다른 다단계하고는 다른가? 그리고 왜 할만한가? 왜 성공할 수 있는가가 요 바구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제 자, 우선 진입과 퇴출 시스템. 요게요, 혹시 등록하시면서 돈 내신 분, 그 돈 내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스폰서가 뜯어먹은 거예요. 공짜입니다. 등록하는 게 공짜예요. 그 다음에 그만두는데 돈 내고 나가신 분 없잖아요. 진입과 퇴출자. 요건 뭘 의미하냐면 매몰 비용이 제로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상크 코스트. 월간 유지비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다단계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매월 사지 않으면 수당을 안 줘버려요. 그걸 가지고 매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없어요. 사든 말든 1년에 치약 하나만 사면 돼. 1년에.
check 안 하면 사면 코드가 그대로 살아있어. 두 번째, 이게 뭐예요? 제품 시스템. 절대 제품이야. 절대 가격. 다시 말하면 하이 퀄리티, 로우 프라이스. 고품질, 저가격이에요. 세 번째, 교육 시스템입니다. 돈 지출할 필요 없다, 이게. 회사에 다 해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보상 시스템. 이건 자세히 알아보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정의하기를 정의로운 시스템이라고 붙여놨어요. 마지막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재심합력 시스템이에요. 자기 라인에 관계없이 전부 스폰서들이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게 없으면요, 재심합력 시스템이 없으면 배가의 원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금년도에 2017년도에 내가 월천댁이었다면 그대로 원칙에 따라서 계속 가면 내년도 2000댁이 반드시 됩니다. 2배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작동하는데 엔진 역할을 하는 게 재심합력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같이 하니까, 파트너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원서버, 진정한 글로벌입니다. 다른 회사는 원서버가 없어요. 여기서 사업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시려면 미국에 가서 다시 등록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부탁해서 공정위에서 가능하다는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서버로 연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되는 분들도 대만에서 트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타가 돼 있고 로얄이 돼 있어요. 원서버로 연결돼 있으니까. 다른 네트워크 그래 못합니다. 대만 가서 하려면 대만부터 자기가 등록해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간판 새로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뛸 것인가요? 어디로? 이거 머리 공부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야 돼. 근데 엉뚱하게 새길로 가는 사람이 가끔 있어. 새길로 가다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마차를 얻어 탔어요. 그래서 마차 마부에게 예루살렘까지는 뭡니까?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까 마부가 30분 걸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나그네는 피곤해서 잠을 잤어. 한 30분 잠을 자고 깨서 마부에게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30분 거리라 해서 30분 왔는데 어쩌 1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놈이 타고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묻지 않고 거리가 얼마냐만 물었어. 다시 말하면 이건 탈무드는요 유대인 2000년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씀 잘 아시죠? 군자는 큰 길로 간다. 군자는 신사숙녀입니다. 큰 길이라는 것은 정도, 정당한 길로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사숙녀는 정당한 길로 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쓰던 붓글씨로 휘호로 많이 쓰던 분이 대도무문입니다. 큰 길에는 거침이 없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기의 정치 철학을 밝힌 겁니다. 정도로 가면 거칠 것이 없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선가, 불교 선가에서 쓰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뜻을 그런 식으로 옮겨 써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싸가지고 클린턴한테 준 거예요. 클린턴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이 물었겠죠. 클린턴이 이게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통역이 정의로운 길은 장애물이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뒤로 대통령은 정당한 대로로 가면은
옳은 길로 가면은 고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행불유경. 행불유경 똑같은 겁니다. 이건 논어에가 있는 말입니다. 논어에 군자는, 앞에 군자가 있습니다. 군자는 이 경자는 지름길 경자입니다.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편법을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편법은 정당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자, 어떻게 뜰 것인가? 어떻게 뜰 것인가? 이건 반드시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켜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요, 자선사업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선사업 하려고 한 게, 네, 지금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익에 위반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지 않는 한 그 어떤 개인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드시 공익을 조화시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파는 물건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파트너들과 동반 성공을 해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협력업체도 성공하고 우리도 성공하고, 이게 공익과 사익의 조화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어떤 개인도 성공할 수 없다.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극히 소수니까 우리가 신경 쓸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조화시켜야 됩니다. 본질적 가치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본질적 가치라고 그래요. 가장 전형적인 게 진선미, 그 다음에 정직, 도덕성, 배려, 봉사, 희생,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본질적 가치예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 부모님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구적 가치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되면 추구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국제 우리 의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게 본질적 가치예요.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게 사는 거예요. 재심 합력, 같이 하자, 같이.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성공하자. 이것과 내 수당, 돈 버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되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라. 정당한 방법, 정의로운 방법으로 벌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뛸 거냐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람기가 돌 때까지 뛰어야 돼. 뛰다가 돌지도 않는데 멈춰버리면 영원히 안 돌아요. 요걸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릿. 당신에게 그릿. 이 그릿은 열정과 끈기예요. 학자들의 결론은 한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IQ가 아니다. 한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릿이다. 이 결론이에요. 열정과 끈기, 아주 그냥 인생을 물고 늘어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을 물고 늘어져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 IQ가 인간의 일생에 기여하는 바는 10%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10%는, 그리고 교육학자들은 IQ가 80 이상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그 고등학교 중퇴했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적였냐면은 아인슈타인의 평가, 이 행동 평가죠. 이 아이는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적어놨어. 그렇게 대가리가 나빠. 대가리가. 그런데 엄마가 계속 책을 읽힌 거예요. 책, 탈무드, 모세오경, 토라, 계속 읽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짓.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고소득이 언제 될까? 고소득.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마녀로 보이십니까? 귀부인으로 보이십니까? 귀부인. 예, 귀부인들은 귀부인으로 보이고 마녀는 마녀로 보이고, 귀부인 이렇게 보면 귀부인의 코가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목걸이가 이렇게 했는데, 마녀로 보면 이게 마녀의 입이 되죠.
마니의 코가 되고, 이건 새입니까? 토끼입니까? 새고, 새도 되고, 토끼도 되고. 이건 뭐예요? 나무통 4개예요, 3개 이거. 이놈은 3개라고 우기고, 이놈은 4개라고 우겨요. 자, 이건 컵입니까? 둘이 얼굴을 마주대고 있는 겁니까? 자, 이건 뭘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다예요. 세상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거 쓴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맨 처음에 귀부인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을 보였더니 전부 귀부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마녀 사진을 보여주고 그 클래스에서는 이걸 보여줬더니 전부 마녀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경험에 따라서 선입관이라는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르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라는, 이게 심리학 그림이죠. 자, 다음,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걸 패러다임은 어떤 객관적 현실이 아니고 그 객관적 현실을 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보는 눈. 이 사람은 스티븐 코비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7가지 습관이 쫙 나오는데 7가지 습관이 나오기 전에 패러다임에 대해서 장황하게 1편이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7가지 습관을 아무리 바꿔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성공할 수 없으니 이 책을 볼 필요 없다예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이해하는데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구조.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색안경을 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 세계가 그 색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야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내가 가르쳐 주마,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사과밭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과밭 끝, 여기서 저 끄트머리까지 지나오면서 너희들이 따고 싶은 가장 좋은 사과를 하나씩 따가자라. 그러겠습니다. 쑥 사과밭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맨 끝에 와서 보니까 전부 형편없는 사과만 따왔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중간에 좋은 사과가 있었는데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거 있겠지.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거 있겠지. 그래서 다 끄트머리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과만 전부 따와 있는 거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돌아가면 다시 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걸로 끝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주관을 가지고 확실한 주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사과예요. 자, 폴 마이어. 태도, 애티튜드가 가장 중요하다. 폴 마이어가 산에 올라가서 Attitude is everything. 다시 말하면 애티튜드는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람은 무슨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어떻느냐가 자기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자, 결론. 포도 즉시 시작하라. 자기 결심해야 됩니다. 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창직 능력이에요. 당신을 고용할 직장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당신이 직장을 만들어서 당신을 고용하라. 이게 창직이에요. 지금 다단계가 딱 그렇게 돼 있죠.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직장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왜? 내 소셜 캐피탈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소득이 결정된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뭐예요? 함께하라. 함께. 혼자 절대로 성공하다. 재심 합력입니다. 함께하라. 함께하라. 저 4차 그런 것들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건요 어떤 것을 해도 성공 못합니다. 스포츠를 하건 음악을 하건 미술을 하건 공부를 하건 어떤 것을 해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건 절대로 못해요. 마지막으로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중간에 포기하면 시작 안 하니만 못해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근데 단 로고스 정도로 가야 돼요. 절대로 술수 쓰지 마세요. 술수 써서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끄트머리가 아주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자, 3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